반갑습니다. 2012년 유권자 네트워크에서 유권자 콘테스트로 여러분과 함께 한 2시간 반 정도를 함께 하게 될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세상을 바라고 있는 유권자 네트워크의 한 사람인 개그맨 노정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사회 강의자분들이 이 정도 박수와 함성을 치신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워낙 점잖으신 분들인데 거의 제가 한 번씩 뵀던 분들이고 또 눈에 익은 분들이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한겨레 TV와 또 저희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개그가 몇 가지 있는데 20-30% 하드코어 센 건 좀 뺐고요. 중간중간에 순화된 제도권에서 방송이 돼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도 될 만한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잠깐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점 감안하셔서 여기 계신 200여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전국 국민들에게 그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같은 박수 함성으로 이따 치실 때가 되시면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1천여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셨고요. 이번 4.11 총선에서 기억하고 약속하고 심판을 해야 될 우리들의 유권자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저희가 2월 9일 날 발족을 시켰습니다. rememberthem.k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활동을 해왔고 오늘 이 내용은 다 정리를 해서 유튜브와 Remember Them KR에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심판할 대상이 있죠. 각 연대기구가 낙선의 대상자로 이런 사람은 급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실 불명예스러운 이 리스트에 오르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심판에 오른 후보자이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되겠다. 경고의 신호를 보내줘야지만 선량으로서 정말 잘 당선이 된다면 일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올리는 분들이 기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30개의 정책 의제 팔러시 어젠다 중에서 우리 시민의 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컨테스트를 통해서 뽑아주실 3개의 가장 시급한 중차대한 꼭 필요한 안건 3가지를 꼽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저희가 그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30개의 프레젠테이션, 개혁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오늘 1차를 거치고요. 내일부터 25일 동안 5일 동안 일반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순위를 다시 한번 최종 확정을 해서 28일 날 발표를 하고요. 또 이번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에게 저희 국민들의 여망이 이렇다고 각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 상권을 파고들고 있는 서울 정릉동 시장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근 방송도 이 시민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여가 지금 어디라고 국회의원들은 요새 자주 안 옵니까? 선거철 되면 자주 오잖아요. 맨날 와서만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찌고 댕이 그런 거 절만 그러지 소용이 없어. 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법정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놓은 유통법 상생법이 이루어진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무분별한 불공정 행위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영업이익률 차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모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이른바 납품단가 합의치기로 대표되는 기업의 불이한 납품단가 인하율로 인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비단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TV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 악업을 저질러 민생 문제를 유리하고 있다. OECD 자료 등을 참고하여 악업을 저지른 기업 매출액의 15% 정도가 소비자 피해라고 한다면 국민의 피해는 무려 12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재벌의 불공정인 이중 납품단가 합의치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통계획서 승인을 도입을 하고 납품단가의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며 배상 경영제도 및 세배 상대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의 전속 발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중앙회나 사업부나 수타기업 협의회 등이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합의 경우 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과징금이 유의한데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인해 억제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부당이득의 산정에 초점을 맞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한편 징수된 과징금으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여 소송 지원에 사용하는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더불어 궁극적으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담합 관련 집단 소송제 및 세배 범위 내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하여 파견법을 폐지하고 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계 부품이 아니다. 쉽게 해서 새로운 신체가 들어올 때마다 하청 노동자들,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을 떨지 않습니다. 근데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1차 업체나 2차, 3차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은 신체가 바뀔 때마다 항상 고용 불안에 떱니다. 월급 떼먹는 바지 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파견법이 있음으로써 2년 단기 계약자가 무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냐? 실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해고를 난입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OECD 최저 수준의 대한민국 최저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생활도 못 미치지 뭐. 89만 원 갖고 지금 요즘에 시장 나가서 그전에는 그래도 10,000원을 가지고 가면 그래도 이것저것 살만 하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10,000원 갖고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니까 이 운송시장 쪽에서는 거의 가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노동자라고 딱 인정이 되면은 제가 월급을 받아야 되고 뭐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대기업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이것이 직업의 유천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역회사를 줬던 거를 직영으로 청소 시설을 직접 구청에서 이제 관리하는 데가 이제 몇 군데가 지금 뭐 신문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좀 우리도 그렇게 바람이라면 그 이상은 더 없는 거죠.
함부로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세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정리해고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회사 잘 나가거든요. 매출이 재작년도 196억 이렇게 순이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대요. 계열사가 24개인데 노동자 믿는 데가 한두 군데. 거의 활동도 안 한 이런 거고. 근데 시그네틱스만 민주노총. 회계를 조작하고 발을 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부실기업화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정리해고를 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건데. 노조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복수노조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노조 전임자 활동을 강제로 탄압하는 노조법을 바꾸고 산별교섭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타임오프 때문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전체 간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을 횟수로 지금 한 3년째 지연하고 있는 거죠. 작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의해 가지고 허용이라는 것이 신설되면서 사측이 지배 개입을 하고 있고 몰상식한 노조 탄압은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안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 유전무 제도 자체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사실상 쟁의권도 상당히 좀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정해야 된다. 지금 우리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무려 20곳이 넘는 곳이 다 단체벽에 다 해지가 돼 있어요. 어느 한 곳도 나와서 협상하자, 우리가 협상하자고 협상 안 해요. 공기업을 대대적으로 민영화시키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철도공사를 민영화하는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 검토하고 정부 조직 개편으로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쟁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벌써부터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속전속결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논의 과정을 쉬쉬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건설업체들이 미리부터 민영화를 대비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초기 시설 투자 비용 14조 원은 모두 세금으로 부담하고 민간업체는 임대료만 내고 운영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민간업체들이 이익 때문에 안전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짓고 시설을 다시 국유화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건국 60년. 이 의의 속에는 친일 세력들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 후 공로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압니까?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 다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도 나서서 현행 역사교과서 200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해서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민족의 역사, 시민의 역사, 정의와 진리의 역사를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